우리가 냉장고를 떠올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도구라고 믿죠. 하지만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의 식습관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바로 이 믿음이 때때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냉장 보관이 모든 식품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식품은 저온에 노출될 때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안의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지면 향기와 단맛을 만드는 대사 경로가 멈추고 그 결과 풍미와 영양소가 함께 사라집니다. 외형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화학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냉장고는 생각보다 습도가 높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내부에 결로가 생기고 이 미세한 물방울은 수분에 민감한 식품을 빠르게 변질시킵니다. 오히려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음식은 차가운 곳에 있다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냉기 그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러한 변화는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은 약해지고 위산과 담즙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 같으면 쉽게 배출되던 미량의 독성도 몸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냉장 보관으로 생긴 변성된 영양소나 화학물질이 체내에 쌓이면 면역력 저하나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노화의 속도를 앞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냉장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식품마다 적정 온도와 습도가 다르고 빛과 통풍의 조건도 다릅니다. 어떤 음식은 실온에서 살아나고 어떤 것은 냉동이 더 적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도의 높낮이가 아니라 식품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살아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단순히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의 생명력을 지켜내는 보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과학과 실천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겉보기엔 강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대성 식물로 추위에 매우 약한 작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지만 이 습관이 오히려 토마토의 생명력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는 토마토에게 겨울이 왔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 순간 토마토는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향기와 단맛을 만드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팀은 토마토를 7일간 냉장 보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500개 이상의 유전자가 활동을 멈추거나 현저히 둔화되었고 그 중에는 맛과 향, 색을 결정하는 핵심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냉장 보관 후 다시 실온에 두어도 이 유전자들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번 꺼진 스위치는 다시 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토마토가 스스로의 맛 유전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손상입니다.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 세포막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대사 효소의 활동을 막습니다. 그 결과 향기 화합물 합성 경로가 차단되고 단맛을 내는 당 생성이 20% 이상 줄어듭니다. 풍미를 책임지는 화합물인 알코올류, 에스터류의 생산도 감소하여 신선한 향이 사라지고 밋밋한 맛만 남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를 먹었을 때 물컹하고 푸석한 식감이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포 내부의 수분이 얼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조직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는 것은 토마토의 대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과 비타민 C입니다. 저온 환경은 리코펜 합성 효소의 활성을 낮춰 색이 덜 붉어지고 항산 화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C 역시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해 냉장 상태에서 산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냉장고 속의 토마토는 외형만 멀쩡할 뿐 내부의 영양과 향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냉장 보관은 토마토에게 잠이 아니라 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번 멈춘 유전자는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선함을 지킨다고 믿으며 사실상 토마토의 생명력을 꺼버리고 있었던 셈이죠. 이제부터는 토마토를 어떻게 대해야 진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답을 다음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냉기가 아닌 적당한 온기 속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실온 보관은 토마토가 가진 생리적 활성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며 내부의 유전자 스위치를 살아있게 두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13, 20도 사이이며 너무 덥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환경은 피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열대성 식물이지만 과도한 열은 호흡을 빠르게 만들어 빨리 물러지게 하죠. 따라서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밝고 통풍이 좋은 장소가 가장 좋습니다. 보관 시 작은 습관 하나가 토마토의 신선도를 좌우합니다.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두는 것입니다. 줄기부근은 토마토에서 가장 약한 부위로 공기 중에 수분과 미세한 오염물질이 들어오기 쉬운 부분입니다. 꼭지를 아래로 두면 공기의 침투를 막고 수분 손실을 줄여 훨씬 오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닐봉투는 절대 금물입니다. 토마토는 스스로 에틸렌 가스를 내뿜는데 비닐 속에서는 이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토마토의 숙성을 과도하게 촉진시킵니다. 그 결과 맛과 향은 떨어지고 부패가 빨라집니다. 토마토가 너무 많아 다 먹지 못할 때는 냉동이나 가열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롭게도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대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2~3배나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리코펜이 세포벽 안에 단단히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서지고 리코펜이 자유롭게 방출되어 몸속에서 더 쉽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익힌 토마토 소스나 구운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더 강한 항산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르신들에게는 토마토 소스나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화가 편하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으며 꾸준히 섭취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썰어 올리브 오일과 마늘, 소금만 넣고 은근히 졸이면 진한 토마토 소스가 됩니다.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밥, 파스타, 구운 빵에 곁들이면 훌륭한 항산화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온도와 빛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냉장고 속의 정적보다 실온의 숨결 속에서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보관법 하나만 바꿔도 맛은 물론 세포를 지키는 영양이 달라집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차이는 분명 건강의 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꿀은 인류가 가장 오래 사랑해온 천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도 수천 년 된 꿀이 발견되었는데 여전히 부패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꿀이 가진 독특한 과학적 특성에 있습니다. 꿀은 수분 함량이 18% 이하로 매우 낮고 당도가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여기에 pH 3점이 5의 산성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대부분의 세균이나 곰팡이는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꿀은 스스로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죠. 바로 이 성질 때문에 꿀은 썩지 않는 식품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식품도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냉장 환경의 저온은 꿀의 점성과 구조를 변화시켜 하얗게 굳어버리는 결정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곰팡이가 아니라 당분이 서로 뭉쳐 결정 형태로 변한 것입니다. 특히 5도 이하에서 이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며 꿀의 점성이 떨어지고 질감이 탁해집니다. 문제는 이 물리적 변화가 단순한 식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화 과정에서 꿀 속 효소들의 활성이 약화되고 천연 항균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냉장고의 문을 여닫을 때마다 생기는 결로 이슬도 큰 문제입니다. 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꿀 안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순간 꿀의 수분 함량이 증가해 발효와 효모 활성이 시작됩니다. 꿀의 수분이 20%를 넘으면 효모가 자라며 알코올 냄새와 신맛이 생기고 항균 효과가 사라집니다. 결국 냉장고의 차가운 습기는 꿀을 부패로 몰아가는 주범이 되는 셈입니다. 꿀의 항균력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첫째, 높은 당도가 세균의 수분을 빼앗아 생존을 막습니다. 둘째, 꿀벌이 꿀을 만들 때 첨가하는 효소, 글루코스 옥시다아제, 글루코스 옥사이데이스가 포도당을 산화시켜 과산화수소, H2O2를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소독약으로도 쓰일 만큼 강력한 항균제입니다. 셋째, 꿀의 산성도 역시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냉장 온도에서는 이 효소의 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과산화수소 생성량도 줄어듭니다. 꿀의 본래 방어 체계가 냉기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꿀은 자연의 항생제로 기능하지만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는 그 능력을 잃고 병든당 시럽으로 변합니다. 꿀을 제대로 보관한다는 것은 단순히 맛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천연의학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 불멸의 식품이 진짜 불멸로 남으려면 우리는 먼저 냉장고에서 꺼내야 합니다. 꿀을 가장 건강하게 보관하는 온도는 18, 24도의 상온입니다.
즉, 냉장고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공간 안 어딘가 선반, 찬장, 싱크대 아래 같은 곳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만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한 빛과 열은 꿀 속 효소를 파괴하고 항산화 물질을 서서히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꿀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 흡습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뚜껑이 느슨하거나 병 입구에 꿀이 묻어 있으면 공기 중 습기가 스며들어 발효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항상 사용 후 병 입구를 깨끗이 닫고 단단히 닫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꿀이 결정화되어 굳었다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부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꿀병을 40, 50도의 미온수에 담가 서서히 녹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꿀의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되므로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온도가 적당합니다. 10,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녹인 꿀은 다시 밀폐해두면 오랫동안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꿀은 종류에 따라 맛과 향, 항산화 성분의 농도가 다릅니다. 아카시아 꿀은 투명하고 부드러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결정화가 늦게 일어납니다. 밤꿀은 색이 짙고 쌉싸름한 맛이 강하며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메밀꿀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색을 띠는데 항산화력이 가장 높아 천연 비타민제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향이 부드럽고 위에 부담이 덜한 아카시아 꿀을 일상용으로, 피로가 심할 때는 밤꿀이나 메밀꿀을 보약처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꿀의 영양학적 가치는 단순한 당분 공급을 넘어섭니다.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적절하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또한 천연 비타민, 비군, 칼륨,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이 소량 들어있어 피로 회복과 근육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속의 효소와 항균 물질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열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목의 건조 예방, 위산 역류 완화에도 효과적이죠. 노년기의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자연의 회복제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효능도 잘못된 보관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꿀은 차가움보다 온기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올바른 온도와 습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꿀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자는 겉보기엔 단단하고 어디서나 쉽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자를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냉장실에 넣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냉장 온도 보통 이 5도 부위에서는 감자 속의 전분이 급속도로 당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냉장유도 감미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단맛이 강해져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변화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렇게 당이 많아진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순간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 고온에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아크릴라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그룹 PA, 즉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특히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빠르게 만들어지며 우리가 자주 먹는 감자튀김, 전, 감자전 등의 조리 과정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젊은 세대보다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에게 이 물질의 축적은 장기적으로 신경계 손상, 혈관 염증,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 EFSA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에서 감자를 냉장 보관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감자를 2주간 냉장 보관했을 때 당 함량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조리 시 생성되는 아크릴라마이드 양도 실온 보관 감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품종의 차이와 상관없이 이런 변화는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자가 냉장 환경에서 당 폭탄으로 변한 셈입니다. 온도뿐 아니라 빛과 습도도 감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곳에 두면 감자 표면이 초록빛으로 변하는데 이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라닌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천연 독소로 복통구토 설사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신경계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습도는 곰팡이 발생과 부패를 촉진합니다. 냉장고 안의 높은 습도는 겉은 멀쩡하지만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는 환경을 만듭니다. 결국 감자는 냉장고 속에서 천천히 변질되어 갑니다. 전분은 당으로, 건강한 식재료는 잠재적 위험물질로 바뀌는 것이죠. 단맛을 보존하려던 작은 습관이 세포 손상과 발암물질 생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냉장의 역설입니다. 감자를 올바르게 다루는 법, 바로 다음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를 건강하게 보관하려면 냉장고보다 12, 15도에 서늘하고 어두운 공간이 훨씬 좋습니다. 이 온도는 감자가 휴면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전분이 당으로 변하지 않는 안정된 구간입니다. 햇빛이 닿으면 감자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 솔라닌이 생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솔라닌은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초록빛이 도는 감자나 싹이 난 부분은 반드시 깊숙이 도려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예 그런 감자는 조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비닐봉투를 절대 사용하지 말고 통기성이 좋은 종이봉투나 그물망에 담아두세요. 감자는 숨쉬는 식물이기 때문에 내부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비닐에 넣으면 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응결되어 곰팡이와 부패를 촉진합니다. 습기가 갇히면 감자가 물컹해지고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종이나 그물망은 공기가 순환되어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해줍니다. 이 작은 차이가 보관 기간을 몇 배로 늘려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양파와 감자를 함께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한 바구니에 넣어두지만 이는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입니다. 양파는 숙성 과정에서 가스를 방출하는데, 이 가스가 감자의 부패를 촉진하고 싹을 빨리 트게 합니다. 반대로 감자에서 나오는 수분이 양파를 무르게 만들어 곰팡이를 유발합니다. 두 식재료 모두 오래 보관하려면 최소 1m, 가능하다면 다른 공간에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원이 아니라 노년 건강에 특히 좋은 영양 덩어리입니다.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비타민C가 많아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해 조리 후에도 손실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 resistant starch, 이 들어있어 소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 성분은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감자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찌거나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방식은 앞서 언급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크게 늘리기 때문입니다. 쪄서 드시면 위에 부담이 적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됩니다. 또한 감자를 삶은 후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감자의 가치는 보관과 조리법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의 온도와 습도 관리만으로 감자는 해로운 식품이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에너지 식품이 됩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영양 덩어리를 자연의 온도로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시작입니다. 마늘은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식재료이자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건강 효능을 지닌 식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늘을 신선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에 냉장고에 넣어두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냉장고 속의 차가운 온도와 약 80%에 달하는 높은 습도는 마늘에게는 생존 환경이 아니라 부패 환경입니다. 냉장 보관된 마늘은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 싹은 마늘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맛과 향, 영양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싹이 난 마늘은 쓴맛이 강해지고 알싸한 향이 줄며 요리에서도 묘하게 비린 뒷맛이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곰팡이입니다. 냉장고 안의 습도는 곰팡이 포자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통마늘은 껍질이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깐 마늘은 그 방어막이 사라져 바로 곰팡이와 접촉하게 됩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에는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물질은 간 손상과 면역 억제를 유발하며 일부는 발암성까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겉에 곰팡이 핀 부분만 도려내고 사용하시지만 곰팡이 균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내부 깊숙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냉장 환경의 차가움은 마늘의 영양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냉기에 매우 약합니다. 원래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알라인이라는 물질과 이를 분해하는 알리나아제, 알라인네이스라는 효소가 따로 존재합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는 순간 이 둘이 만나 알리신이 생성되는데 냉장 상태에서는 알리나아제의 활성이 급격히 떨어져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미 만들어진 알리신도 저온에서 불안정해 쉽게 분해되어 버립니다. 냉장고의 습기가 마늘의 세포벽을 약하게 만들어 조직이 물러지고 결과적으로 마늘 특유의 향과 매운맛이 사라집니다. 손으로 다질 때 끈적끈적해지고 칼에 들러붙는 이유도 바로 이 세포벽 손상 때문입니다. 이런 물리적 변화는 곰팡이의 침투를 더욱 쉽게 만들어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결국 냉장 보관은 마늘의 향과 맛, 그리고 건강 효능을 모두 앗아가는 행위가 됩니다. 통마늘과 깐마늘의 차이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통마늘은 껍질이 습기를 차단해 비교적 안전하게 장기 보관이 가능하지만 깐마늘은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공기와 수분에 노출된 깐마늘은 하루만 지나도 산화가 진행되고 일주일 이상이 지나면 향과 효소가 거의 사라집니다. 따라서 깐마늘은 냉장 보관하더라도 반드시 일주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오래 두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늘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맛이 아니라 그 속에 강력한 항균력과 면역 강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이라는 습관 하나로 그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는 셈이죠. 마늘을 건강하게 보관하는 법, 그리고 알리신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은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의 건강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차가움보다 건조함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며 어두운 곳에서 가장 오래 보관됩니다. 온도는 15, 18도가 적당하며 직사광선이나 높은 습도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조건은 마늘이 천천히 숙성되면서 향과 영양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통마늘을 그물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걸어두면 최대 6개월까지도 무리 없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햇빛을 받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두면 마늘이 마르고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깐 마늘은 껍질이 벗겨진 순간부터 빠르게 산화가 진행되므로 냉장 보관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간 보관이 필요할 때는 마늘을 다져서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에 담가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방식은 산소와 수분 접촉을 최소화해 알리신의 손실을 줄이고 사용할 때도 숟가락으로 필요한 만큼 떠서 바로 요리에 넣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오일 속의 지방 성분이 마늘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 알리신은 잘라낸 직후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마늘 속의 알라인과 효소 알리나아제, 알라이네이스가 만나 반응하기까지 약 1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기다려야 알리신이 충분히 형성됩니다. 만약 자르자마자 가열해버리면 효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어 알리신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리 전에 마늘을 다진 뒤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조리할 때는 짧은 가열이 포인트입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하므로 마늘을 넣고 1, 2분만 볶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향은 사라지고 효능도 반감됩니다. 반면 생마늘로 섭취하면 알리신의 생성량이 최대치에 이르러 항균과 면역 강화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위가 약한 어르신은 생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하루에 2,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을 강화하는 천연 의약품입니다. 통풍과 건조, 온도와 빛, 이 네 가지 조건만 잘 관리해도 마늘의 효능은 100% 살아납니다. 껍질을 벗길 때의 세심함, 자른 뒤의 기다림, 짧은 조리 시간, 이 세 가지 작은 습관이 바로 마늘의 약효를 되살리는 지혜입니다. 노년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한 조각의 마늘이 면역력과 장수의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현대인의 건강 수호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오랜 세월 환자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이 믿음이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착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냉장고가 모든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냉기와 습기가 반복적으로 음식의 세포를 자극하며 보이지 않는 손상을 남깁니다. 이런 손상은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피로의 누적입니다. 마치 사람의 몸이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면역이 약해지는 것처럼 식품도 냉기 스트레스 속에서 활력을 잃어갑니다. 냉장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효소의 비활성화입니다. 효소는 음식이 가진 생명력의 핵심으로 소화와 대사에 관여하는 화학 반응을 이끌어내는 작은 엔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냉장 온도에서는 이 효소들이 잠들어 버립니다. 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영양소의 자연적 변환이 멈추고 항산화 물질의 생합성이 줄어듭니다. 결국 냉장 보관이 오래될수록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세포 보호 물질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치명적입니다. 노년기의 신체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도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리 없이 배출되던 독성 물질과 산화 노폐물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냉장고에서 장기간 보관된 변성된 식품을 섭취하면 이미 피로한 세포에 또 한 번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자극이 반복되면서 세포의 재생력이 떨어지고 피로감과 염증,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서서히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장 피로 증후군, 이라 부를 수 있는 현대인의 식생활 문제입니다. 냉장고는 분명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을 멈추는 기계이지 건강을 회복시키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냉장고 속에서는 음식이 숨을 쉬지 못하고 효소와 세포가 죽어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선해 보이는 외형만 믿고 냉장고를 건강의 상징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양의 무덤이 되고 있는 셈이죠. 냉장고와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음식이란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부이며 그 안의 세포와 효소는 여전히 우리 몸과 대화합니다. 차가움이 반드시 신선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온도, 공기, 빛이 어우러져야만 음식이 본래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그 에너지가 우리의 세포에 전달됩니다. 냉장고의 편리함에 의존하는 대신 음식의 생명력을 존중하는 습관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약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온도, 빛, 그리고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식품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요소이자 영양소를 지키는 과학의 축입니다. 음식이 자라던 환경과 비슷한 조건일수록 그 안의 효소와 비타민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냉기, 습기 혹은 강한 빛은 식품의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결국 건강한 보관이란 얼마나 차갑게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연에 가깝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각 식품마다 최적의 온도가 존재합니다. 열대작물인 토마토나 바나나는 13, 20도에서 구글류인 마늘과 양파는 15, 18도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반면 육류나 생선처럼 단백질이 많은 식품은 세균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냉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모든 음식은 냉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냉장 환경이 식물성 식품의 세포막을 얼리고 효소를 비활성화시켜 맛과 항산 화력을 떨어뜨립니다. 냉장보다 실온 혹은 건조 보관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곡류, 견과류, 꿀, 감자, 마늘, 토마토 같은 식품은 통풍과 건조 상태가 유지되면 오랫동안 안정적이며 내부의 효소가 살아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밀폐된 용기에 실온 보관하면 지방산이 산화되지 않아 고소한 맛과 영양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기와 습기에 의해 표면이 눅눅해지고 풍미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영양 보존의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소 산화는 노화의 시작입니다. 밀폐 용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산화를 늦추기 위함입니다. 둘째, 습기 습한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를 부릅니다. 건조함은 곧 위생입니다. 셋째, 온도 너무 높으면 부패, 너무 낮으면 효소의 정지, 적정한 중간 온도가 바로 생명 유지의 구간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많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신선하게 먹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은 든든하지만 그 안의 세포는 이미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조금씩 신선한 재료를 구매하고 바로 조리에 섭취하는 습관이 오히려 면역력과 소화력을 높입니다. 신선한 음식은 단순히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으로 몸속 세포를 치유합니다. 결국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은 그 재료가 가진 자연의 리듬을 존중할 때 찾아옵니다. 온도, 빛, 시간, 이 세 가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냉장고보다 현명한 의사이며 부엌은 곧 그 사람의 약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식품을 통해 냉장고의 숨은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꿀, 감자, 마늘 모두 우리의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지만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순간 본래의 생명력과 영양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식품들이기도 합니다. 토마토는 냉기에 노출되면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며 향과 맛, 항산화 성분이 사라지고 꿀은 저온과 습기로 인해 결정화되며 항균 효소가 약해집니다. 감자는 냉장 속에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조리시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고 마늘은 습기 속에서 싹이 트며 알리신이 분해되어 효능이 반감됩니다. 냉장고는 이들을 오래 보관하는 도구가 아니라 조용히 생명을 정지시키는 상자가 되는 셈입니다. 냉장고는 현대의 편리함을 상징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냉장은 독도으로 변합니다. 그 안에서 음식은 차가운 습기와 산소, 결로의 반복에 시달리며 세포가 손상됩니다. 우리는 외형이 멀쩡한 음식을 보며 신선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양과 효소가 이미 사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선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부의 생명력, 즉 효소의 움직임과 항산 화력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과도한 냉기 속에서는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음식의 생명 주기를 존중하고 보관보다 순환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조리해 먹는 것, 이 단순한 생활이 면역력과 활력을 지켜줍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대신 불필요한 음식을 비우는 습관이 몸의 여유와 마음의 건강을 채웁니다. 냉장고 속의 공간이 비워질수록 우리의 세포는 더 가볍고 활발하게 살아납니다. 이제 냉장고를 건강의 상징이 아니라 온도 관리의 도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냉장보다 현명한 선택은 음식의 특성과 계절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온, 건조, 통풍,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식탁을 지키는 진짜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속의 음식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비우는 일은 곧 채우는 일입니다. 차가운 공간을 정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따뜻한 건강으로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